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기가 텍사스에서 목격된 50대가량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영상입니다. 조태그 마이어씨께서 올려주셨고, 기가 텍사스에서도 사이버 트럭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또 그와 함께 사이버 트럭 리미티드 에디션 파운데이션 시리즈 구매자 분들이 관련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인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추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사무엘 가르시아 주지사가 기가 멕시코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생산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액면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 측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았지만, 만약 기가 멕시코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이버 트럭 생산 증가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에서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급한 게 기가 멕시코 국가이다 보니까 기가 멕시코 공장 건설을 위해서 153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테슬라 측에 넘어간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기가 멕시코 건설을 시작하고 또 고용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유럽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매일마다 판매량 혹은 차량 번호판 등록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전분기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량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관련해서 어제 내용에서도 정리하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 전분기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 역시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약 10,000대의 하이랜드를 운송 중인 선박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10,000대가 이번 분기 말에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년 1분기로 인도가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간혹 이상한 경우가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직접 검색하셔서 어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항상 새로운 영상을 매일마다 조금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유럽에서 판매가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또 관련 파업과 관련된, 사실 테슬라 파업이 아닌 대리 파업, 동조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미래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트로이 테슬라이크님께서 기가 상하이 생산량과 관련된 예측치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가 상하이 4분기 생산량 예측치 같은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생산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인데, 이걸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모델 3가 역사상 가장 높은 생산량인 분기 94,000대 정도가 예상이 되며, 모델 Y 역시 역사상 분기 최대치인 16만 7천여 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는 생산량 증가가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하였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벌써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단일 공장에서 갖춘 게 기가 상하이인데, 모델 3 생산량 증가가 어디까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 생산 능력 확장도 조금은 기대해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 지금 중국 내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 차이 역시 트로이 테슬라이크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현재 가격 차이가 미국 달러 기준으로 거의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제시하는 내용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모델 3보다 모델 Y 판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중국 내에서는. 그리고 테슬라가 이런
가격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모델 3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모델 3 판매량만 보고 이게 수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유럽 국가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량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굳이 중국에서 급하게 모델 3가 팔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미국에서 재미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토미 튜버빌이라는 미국 상원 의원이 테슬라 공매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공매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바로 오늘 만기되는 풋옵션인데 행사가가 190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슬라 종가가 250불을 넘겨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풋옵션에 투자한 모든 금액은 100%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1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 상당히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15,000불로 맥스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자를 하였다라고 치면 5만 불 가까운 풋옵션을 보유한 것이고 오늘 100%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인이 바로 이분인데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영상도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상당히 역사 깊은 세레모니를 보여주시며 투자 전액 손실을 성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 또 연말 업데이트가 오늘 진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대 리콜을 한 번에 해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리콜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동안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대의 리콜은 사실 분기별로 나오는 뉴스이고 또 공짜 광고 효과를 만들어주는 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다음 분기 리콜 뉴스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FSD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4.9 FSD 베타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또 과거에 확인하였던 다양한 연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 재미난 거는 유럽에서는 이 리콜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또 리콜을 할 계획도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국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메모입니다. 이 메모 같은 경우는 옵티머스를 보고 아주 크게 흥분을 해서 작성한 메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캄브리아기 대폭발 같은 경우는 진화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절지동물, 연체동물, 해파리 같은 해면동물의 조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왜 갑자기 생물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종이 진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지만 그런 시기가 과거에 있었고 옵티머스가 바로 그런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현재 가져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미난 점은 제가 어제 모델링을 통해서 살펴본 옵티머스의 MPV가 주당 3,145불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살펴봤는데 모건 스탠리는 더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보면은 지금 MPV 분석은 아니지만 옵티머스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의 규모가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매년 전 세계 노동시장의 가치를 30트릴리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분석 같은 경우는 MPV 기준으로 10트릴리언, 10트릴리언으로 잡았는데 그 MPV라는 거는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창출하는 모든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 게 MPV 개념이고 그 개념으로 10트릴리언 달러를 받는데 모건 스탠리는 매년 30조에 달하는 노동시장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주 신나서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사와 그 발전 속도와 일론이 제시했던 비전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고 난다면은 이 정도로 흥분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연간 10트릴리언에 달하는 노동시장이 존재를 하게 되고 또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하게 된다면 앞서 봤던 연간 30트릴리언 달러의 노동시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건 현재 기준이죠. 미래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규모가 똑같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용되게 된다면은 이 시장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먹고 자고 해야 되지만 로봇은 24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로봇 한 대가 사람과
지엠과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성취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3배의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숫자 자체로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살펴봤던 이 10 트릴리언 달러에 기반한 MPB 주당 3,145불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과소평가했다 라는 이야기조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석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빨리 옵티마우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언어 유희를 했죠. 옵티머스와 옵티마우스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만큼 옵티머스에 대한 거는 기대와 관심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자칭 리더인 GM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 정부에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으로 인해서 일부 내연 차량이 조기 생산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미국 차량 제조사가 어디냐면은 GM, 토요타, 폭스바겐, 포드, 스텔란티스 등 뭐 다 알고 있는 얼굴들 기업들입니다. 왜 읍소를 하냐면은 2032년까지 각 브랜드별 생산하는 차량의 67% 정도가 전기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엄격한 규정이다. 이거대로 하면은 우리 사실 뭐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둘러서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고 만약 이걸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될 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GM 같은 경우는 6.5 빌리언 달러가 예상이 되고 스텔란티스는 3빌리언 달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GM은 맨날 자기가 리더이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읍소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국 EPA 그리고 테슬라의 딴지를 많이 거는 니사, 에너지부 이 세 곳이 함께 만든 규정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 다음해 초에 확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또 다 아는 얼굴들끼리 정치인들끼리도 다 아는 얼굴이기 때문에 또 GM을 조금 더 도와주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M과 관련된 추가 소식도 있습니다. 뭐 전기차와 관련도 없는데 미시간 근로자 1,300명을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고 자율주행에서도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하였었는데 또다시 24%의 크루즈 근로자를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레거시 오토메이커뿐만이 아니라 신생 전기차 제조사에서도 지각 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마 같은 경우는 샤오펑에 2,500만 주를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전방위적인 지각 변동이 목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내연차를 더 오래 팔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로비가 시작되고 있고 전기차 제조사 같은 경우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추락하는 반면에 테슬라처럼 뛰어난 제품을 경쟁적인 가격에 판매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향후 2년간 더욱더 가파르게 벌어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의 통신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범 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2,000명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 역시 중요한 이유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작년 8월 27일 일론이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오지에서는 휴대폰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지, 눈에 덮인 곳 이런 곳에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곳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목숨과 직결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링크와 휴대폰의 직접적인 연결이고 이 연결 같은 경우 특수 장비가 아니라 기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 8월 27일 나왔던 내용인데 이 영상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1.
always ask me, am I afraid? Do I get scared when I'm sailing? And the answer is yes. When things go wrong at sea, they go wrong really fast. There's nothing more terrifying than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I like to go as far away as I can. I'm able to go hundreds of miles in a day and a weekend. I feel guilty because I don't want to cause anxiety for anybody. If I go out where there's no reception, I may as well be on the moon. The Everglades are 3.8 million acres, and there's a lot of the area we run in that I don't have signal. It puts everybody in a high-stress situation, not knowing what's going on and being able to communicate. When I'm out in nature with my kids, I worry a lot, like a mama bear would. When you're out far enough from being able to get help quickly, it crosses your mind a little more. Raising bison is a very dangerous job. If John's injured out there, my biggest concern is how to get a hold of somebody, because we don't have cell reception. Communications can be a matter of life or death. When those communications break down, there's a bit of anxiety. If you don't hear from me by 3 o'clock, then you need to start the process of looking for me. 이처럼 일론의 과거 약속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과거 역사와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이 아주 많은데 이번 주말에 그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